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예전부터 질문을 좀 주셨던 건데요. 예,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어떤 공연장이죠. 예, 이렇게 뭐 의자나 이런 것들을 원형으로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좀 문의를 주셨는데, 예, 이번 시간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처음부터 해볼게요. 자, 먼저 뭐 의자를 하나 일단 꺼내 놓을게요. 어떤 걸 쓸 거냐면 뭐 모델링 하신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. 컨텐츠 브라우저에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,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. 뭐 이번에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? 예, 일단 뭐 서브 디비전은 다 꺼놓을게요. 일단은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원형으로 배치할 어떤 이렇게 배치될 위치들을 스플라인을 갖고 좀 만들 건데요. 뭐 본인이 원하는 스플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. 마크를 써서 원하는 만큼 사용하셔도 되고요. 원하는 만큼의 정렬을. 근데 이 아크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. 아크를 썼을 때 단점. 그래서 뭐 그 단점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예를 들어서 360도를 완전히 원형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붙지가 않습니다. 나중에 폴리곤을 만들었을 때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크보다는 그냥 스플라인의 원형을 좀 많이 씁니다. 원형을 쓰고 나중에 원하는 만큼 내가 배치를 시키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, 예, 일단 저는 서클을 갖고 할게요. 자, 뭐 요만큼에서부터 몇 개를 만들 건지 뭐 그 부분은 뭐 나중에 조절할게요. 뭐 일단 한 이 정도. 자,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모그래프의 클로너에다가 넣을 겁니다. 그래서 클로너의 오브젝트 모드를 뭐 리니어 쓰고, 그 다음에 브랜드 모드 써서 복제되도록 몇 개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시고요. 지금은 안 할게요, 요거를. 그래서 뭐 하나, 둘, 셋, 넷, 한 4개 정도 배치되도록. 자, 그럼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여기 배치를 시켜야 되죠. 그래서 요 의자 요 부분에다 또 모그래프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모그래프가 오브젝트 모드가 될 거고요. 이 스플라인을 가져다, 그러니까 클로너죠. 클로너를 가져다가 복제를 뜰 겁니다.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. 이거는 뭐 여기서 뒤집어줘도 되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쪽을 좀 안 건드리고 원본 자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플라인 쪽을 뒤집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. 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아크로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배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, 이쪽으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, 예, 요걸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. 선호하는 방식을 쓰시면 되고, 뭐 원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좀 일괄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좀 틀리죠. 전부 다 스플라인의 간격이 틀리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가급적이면 저는 일정한 거리를 이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게끔, 그래서 이걸로 조절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보시면 전체를 다 쓰고 있죠. 스플라인 전체를. 요거는 이제 요 스텝을 썼을 때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로 보겠다. 예, 체크를 풀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옵셋 조절하시고, 그 다음에 요 부분, 요 부분은 요 간격 조금씩 조절하다 보면 뭐 얼추 맞출 수 있습니다. 예, 뭐 이렇게 살아있다 나타났다 하는 것들이 있죠. 간격 조절하다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. 이 부분. 그래서 이 부분 적당히 맞추시고,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의자들이 전부 다 스플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회전이 되어 있죠. 요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온라인을. 그래서 전부 다 한쪽 방향을 바라보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의자가 이쪽을 바라보면 안 좋겠죠. 이쪽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. 안쪽을. 그래서
여기다가 타겟 이펙트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. 타겟 이펙트. 그래서 타겟 쪽을 바라보도록. 자, 전부 다 뒤쪽을 바라보는데 요거는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. 의자 봤을 때 타겟은 기본적으로 Z축, 그러니까 G축이 바라보게 되어 있죠, 오브젝트를. 그래서 요 G축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안쪽에 대해서 오브젝트들을 돌려도 되는데요. 아무래도 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얘의 엑시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편한 방법 쓰시는 게 좋겠죠. 네, 그래서 다시 켜서 보면 이렇게 의자가 앞쪽을 바라보게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두면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. 나중에 이제 의자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죠. 그래서 높낮이 조절하기 위해서 이걸로 조절할 건데, 자, 보시면 타겟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의자들이 갈수록 그쵸, 기울어지죠. 그래서 요거는 좀 방지하기 위해서 타겟 이펙트의 핀치는 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앞쪽으로 쓰러지겠죠. 이거 안 끄면. 자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 만드는 거는 뭐 진짜로 뭐 수동으로 하려면 그냥 실린더 여러 개 복사해서 높낮이 조절하면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뭐 수정이나 이런 거에 반응하게끔 가급적이면 커넥터 같은 걸 하나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하나 새로 이 클로너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이 커넥터라는 거는 그렇죠, 이 스플라인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뭐 스윕럽스나 이런 걸로 이 무대를 만드는 게 더 좋겠죠. 그래 나중에 뭐 높낮이를 조절하더라도 거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윕럽스 같은 걸로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스윕럽스에 커넥터를 넣고 이렇게 넣고 죄송합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뭐 높낮이 이 뭐 무대 길이나 그다음에 뭐 높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절을 해서 아이고. 자,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. 뭐 이 부분 나중에 실린더로 하나 막으세요. 이런 부분은. 자,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두면 너무나 좀 정렬이 규칙적이죠. 너무 정렬이 규칙적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랜덤이나 이런 걸 조금 써서 불규칙성을 조금 추가하면 좋겠죠. 그래서 랜덤을 써서 자, 먼저 로테이션 쪽에 조금 불규칙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쪽도 뭐 너무 규칙적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의자들의 뭐라 그러죠? 거리. 그래서 이것도 좀 너무 규칙적이면 조금씩 요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. Y는 떠버리기 때문에 공중으로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뭐 요 배치가 마음에 안 들면 시드 좀 바꿔가면서 적당한 자, 뭐 이렇게 해두면 이제 나중에 좋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거에 반응을 하죠. 무대도 반응을 하고, 그죠? 높낮이도.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만큼의 개수나 이런 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해서 뭐 수동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랬습니다. 근데 이왕이면 모그래프를 사용하시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동으로 반응하게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나머지 뭐 베벨이나 이런 거는 뭐 아시죠? 뭐 베벨 디포머 쓰셔서 하셔도 되고.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원형으로 배치시키는 거를 일일이 다 배치시킬 수도 있지만, 그죠? 나중에 뭐 원하는 개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 두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수정이 편할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예전부터 질문 주셨던 건데 이렇게 좀 원형으로 배치하는 거, 뭐 원형뿐만이 아니겠죠.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특정 어떤 원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배치시킬 때 이렇게 브랜드 모드를 좀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겁니다. 한번 연습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